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청년 사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교육 선교사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자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역자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요. 저희 IM 선교회에서는 여기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선교에서는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본부의 교육 선교사를 양성을 합니다. 실제 오셔서 IM 선교의 선교사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이 동일한 훈련을 받아서 저는 본부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신학생, 우리 릴리 선교사님이 신학과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회도 하고 또는 이 학교 사역을 하겠다, 교육 사역을 하겠다, 뭐 청년 사역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요 이제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교 사명에 동참되는 겁니다. 선교적 사명에 동참되어지는 과정이 우리 본부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교육선교사 양성과정 들어오면 뭐 합니까 하면은 요거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사명에 동참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사역이든 캠프사역이든 지역교회 사역이든 뭐 선교사역이든 뭐든지 간에 이 우리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이 목적 기억나시나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간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혀 관심 없던 청년,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던 세대, 교회와 성교에는 무관심한 세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창조 목적에 따라 삶과 그리고 전 인생 전 방향 전 인격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에 네. 그 일에 이제 가는 거겠죠. 그 목적에 이제 동참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게 비전에 동참되어지는 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강의를 한번 했었던 영역인데요. 인간은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고 나면 그것에 감정으로서의 동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의지적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도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제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마음에 동의되어지는 것까지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캠프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사명에 동참되게 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실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how to do it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 교육선교사 양성 과정에 들어오면 먼저는 비전 동참, 사명에 동참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아까 찬미 청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여러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신기한 건 한다살 오고 그리고 예복수 캠프 오고 이렇게 오고 나면 이 청년들이 동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과 발에는 뭐 하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공동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훈련을 합니다. 내용, 그 커리큘럼을 전체를 파악하고 다음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고 본인도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영어 집중 과정을 해요. 그래서 영어가 풀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선교사님 지금도 수학 선생님도 한국사 선생님도 현장 사역자들도 계속해서 영어로 왜냐하면 영어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는 무엇입니까? 영어는 실제 인터내셔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도 태국팀이 왔지 않겠어요? 그럼 그 태국팀한테 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서 영어 설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계속 힘을 쓰고요. 그리고 저희 팀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디자인,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가르치는 걸 넘어서 이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이걸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게 해야 돼요. 왜냐면 현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사역자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한테 또는 내가 1년 이 사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 배웠던 이 친구가 또다시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제학교 할 때 우리가 40명 정도 있었는데 사역자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18, 19살을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자료로 다 만들어줘서 그 다음 텀은 네가 17살들을 가르쳐. 그럼 17살들이 그걸 가지고 15살을 가르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더 깊게 배우고
또 리더십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 안에는 정리하는 능력, 컨텐츠화하는 능력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IM 선교사들은요, 실제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이것과 영어와 디자인 작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얘기해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고요. 생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생활 교육에 대한 항목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 선교사님들이 강의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또 무엇입니까? 선교 훈련을 시킬 수 있죠. 캠프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학습인데 학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어로 우리가 이제 국제학교를 하니까 이 국제학교를 매니징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교육 선교사 과정에 들어오면 가슴이 뛰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고 그리고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교육을 하고 영어에 대한 교육을 하고 디자인이나 영상이나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춰가고 그리고 이제 5번째 보면 말씀을 체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이게 뭡니까? 생활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만 있고 선생님들이 존경받지 못할 때 사실 다음 세대들은요. 오늘날 롤모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똑똑해요. 저분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교대 나왔어요. 그것만큼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의 이 사람됨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자신이 말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묻어날 수 있도록 말씀과 생활의 간격을 최대화시키는 훈련들. 그래서 이제 자기 성찰과 반성과 죄죽임과 경건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살아요. 이 교육선교사 양성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저가 20대 사역자들, 10대 사역자들과 함께 삽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숨길 수가 없고 제가 사람들한테 가면 쓰고 착한 척하고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할 때, 짜증날 때, 화날 때, 좋을 때 모든 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진짜 그 모든 순간에 짜증날 때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훈련들이 교육선교사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육선교사 훈련 과정을 받고 지역으로 파송됐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공동체가 참 그립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성 과정이 굉장히 멋지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들어오면 이런 친구들이 세워지는데요. 대중 메시지 능력을 키워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 앞에서 설득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감동을 전하고 또한 올바른 하나님의 교리를 전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한 티칭 능력을 키우고요. 학생들 관리 능력, 그리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저희는 무조건 맡아서 기획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다 보니까 저희 선교에서 2년, 3년 훈련 받아서 지역교회로 간 친구들 또는 3개월 훈련 받아서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4년간 신학 공부를 하는 것과 병행해서 사실은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신학교 4년 나와서 우리 전도사 생활하시는 사역하시는 분보다 훨씬 낫다. 21살이거든요. 우리 아까 릴리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3개월 훈련 받고 지역 훈련 받고 지금 가서 사역하는 친구가 20살, 21살입니다. 그런데 정말 멋지게 사역을 하거든요. 이 기획 능력, 실행 능력,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선교팀 인솔 능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역에서 이런 청년들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역파송하는 형태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주고 이런 형태로 훈련을 하는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게 위의 내용은 동일하고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3단계로 훈련을 해요.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훈련생 간사다라는 이름으로 최소 6개월 정도, 그런데 이제 3개월 정도 하시고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장으로 좀 급하게 투입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학기를 같이 보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왔을 때는 합숙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부 공동체에서 합숙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에서는 삼천리 본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처럼 현장 교육을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훈련생 간사 지원서와 대면 면접 그리고 훈련 기간 설정을 해서 여기 이제 간사 지원서나 여기에는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 추천서 또는 부모님 추천서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소명하는 것들, 뭐 지원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악기를 할 수 있냐, 운전이냐 여러 가지를 한번 파악해서 이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고 싶은지 파악해서 커스터마이즈 되어지게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내가 본부사역자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본부사역자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저는 저희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인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인턴 선교사가 끝나고 나면 본부 종신 선교사가 되는 친구가 있고 지역 민유젠과 지역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팀에 배치되어져서 실제로 사역을 해봐요. 아예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로 사역이 조인되어지는데 1년 정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텀을 좀 지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권면을 드려요. 이 과정을 진행하려면 인턴 선교사 지원서를 쓰도록 되어져 있고 고시가 있고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과 장소 설정이 가능한데 본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지역 민유젠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 송미 선교사님께서 지금 광주 CS의 디렉터로 계시는 분께서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에서 약 2년 정도 훈련을 받으시고요. 지역의 순천에서 1년 반 정도 훈련을 받고 본인 사역지로 가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본부에서 맥시멈 훈련을 받았고요. 근데 지역은 또 상황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세팅을 해서 본인 교회로 돌아가니까 굉장히 잘 훈련을 하고 잘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사례비를 받고 숙식이 제공이 되어지고요. 인턴 선교사 1년 후부터 가정이 들어올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가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 민유젠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본부에 있는 종신선교사, 평생을 내가 종신이다. 평생을 사역하겠습니다 하면 IM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되는데, IM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평생을 사역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역교회에 뭐 담임 목회로 또는 이제 어제도 어디 미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제 지금 교회에 그 목회로 올 수 있겠냐, 그리고 교육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IM 선교회의 종신 선교사입니다. 그 말은즉슨 IM 선교에서 평생 선교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소속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정권과 재정권과 인사권은 모두 선교회에 소속되어지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개인이 선교사가 아니고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선교사이고 저희 자녀들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MK 미셔너리 키즈 훈련을 받고 있고 후에는 DNA로서 IM 선교사로서 준비를 해서 그 선교사로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IM 선교사로서 의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재정권은 저희는 이렇게 결단한 팀이거든요. 월 70만 원으로 저희가 얼마를 벌더라도 제가 재정관 강의를 하는데 재정관 강의를 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때는 나를 위해서 쓰는 돈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에 나에게 이 돈을 주셔서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그러면 나에게 한 달 주시는 금액을 만약에 나는 한 달 사는데 200만 원입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내가 35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150만 원은 내가 계속해서 저축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정권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거라는 건데 저희 IM 선교사들은요 70만 원이라고 그것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월급 70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계 구조합니다. 전 700만 원 벌 자신이 있어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70만 원 가지고 사역을 내가 살고 나머지 630만 원은 다음 세대와 여러 가지 사역에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결단했어요. 제시쌤, 릴리쌤, 마이크 선교사님까지 저까지 모두 70만 원 사례비를 가지고 가족들이 선교사다. 그래서 제 자녀가 만약에 의료 선교를 하게 된다. 그럼 IM 선교의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의료 선교를 하게 될 것이고 병원을 하든 뭘 하든 월 70만 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나식당이라는 곳을 오픈을 해서 비즈니스 사역을 했었지요. 드보라오 선교사님은 종신 선교사님인데 만나식당에서 월 매출이 500에서 600 가까이 났습니다. 그때에도 매월 30일 날 본인의 사례비 70만 원과 그 다음 달 장사를 할 100만 원 그것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금액은 선교에다가 다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신선교사 영적 진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자녀도 사실은 선교 안에서 우리가 비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종신선교사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지금 한국에는 27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턴 선교사입니다, 협력 선교사입니다, 함께하는 선교사입니다 하는 분들이 한 1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종신 선교사라는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다들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종신 선교사 지원을 3명 정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는 메시지할 준비, 떠날 준비, 죽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동참이 된 분들이 종신선교사가 아니면 지역 민유진에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종신선교사 지원서, 고시, 면접, 그리고 이제 사례는 70만 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